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실 건강 이야기 췌장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건강 365 포인트 쏙쏙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박중성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잘 진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떤 그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배에서 가장 깊숙이 그 위치하고 있는 장기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는 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그 등뼈가 있고 그러니까는 위하고 등뼈 그 사이에 그 췌장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 그 배 안에 있는 장기 중에는 가장 깊숙이 그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췌장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네. 주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들을 임상에서는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어떻게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이제 소화가 잘 되시던 분들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등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체중도 이상하게 빠졌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위 쪽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화가 좀 안 된다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초음파나 이제 CT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죠. 체중 감소로 오시는 분들은 한 몇 킬로 정도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빠져야지 이게 의미가 보통 있는. 우리가 이제 체중 감소라고 하면 뭐 3달에 뭐 1kg, 뭐 6달에 뭐 2, 3kg 우리가 살 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평균 체중의 한 10% 이상을 한 달 내에 그 감소가 됐을 때를 우리가 체중 감소라고 합니다. 췌장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 이게 당사자가 돼 보면 또 정말 심정이 다를 텐데요. 네. 그러면 또 큰 병원, 또 다른 더 잘하는 병원으로 네. 먼저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예약이나 진료 일정들이 많이 미뤄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시급한 건지 어떻게 그럴 때는 좀 현재 진단받은 병원을 조금 더 신뢰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좀 크로스 체크업 그러니까 양쪽을 갖다가 좀 병원을 갖다가 두 군데서 좀 확실히 더 진단받을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데서 진료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췌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몇 군데의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는 췌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저희끼리 이제 그 얘기를 하거나 컨퍼런스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거의 그 비슷하게 다 어느 정도는 다 표준 평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큰 병원에 오셔서 때를 놓쳐서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췌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복막에 조금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복막에 전이가 돼서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췌장암은 진단을 하면 수술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또 걸리신 분들은 또 이게 내가 왜 걸렸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괴로워하실 텐데요. 췌장암 현대의학에서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나요? 뭐 일단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만성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그래서 그 3대, 그러니까 3대에서 그 췌장암이 그 2명 이상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직계 가정에서 그 2명 이상이 췌장암인 경우에는 가족성 췌장암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인 환자분들에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암도 수술을 마치고 항암요법을 하나요?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병기에 상관없이. 병기에 상관없이요. 네, 방사선 치료는 좀 어떻게 되나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까지 그 찬성하고 반대쪽이 있지만 최근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먼저는 이제 항암 치료가 먼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을 절제할 경우에 네. 원래 췌장이 가지고 있던 기능인 소화 효소를 분비하거나 아니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내는 이 호르몬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췌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췌장이 한 10%에서 한 15%만 있어도 원래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한 40에서 60% 정도의 그 췌장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40%에서 60%의 췌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을 어느 정도는 다 유지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인슐린 주사 같은 것들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면 그 소화제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 그 뭐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좀 그 기능이 떨어진다 하면 해당되는 약들로 좀 보충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 실제로 췌장 이식이 아니라 췌장암 수술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췌장이란 장기가 일반 뭐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나 이런 것처럼 딱 좀 다르다면서요. 이 수술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췌장이 성상이 좀 어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암덩어리가 어떻게 조금 존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일단 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췌장 머리 쪽에 있으면 그 윗불씨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십이지장, 그다음에 담낭, 담도, 췌장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뭐 평균적인 수술 시간은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췌장이 뭐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만져진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찾기도 조금 애매하고 경계도 좀 모호하고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그 경계는 이거는 이제 뭐 초음파나 CT를 할 때는 뭐 경계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수술을 할 때는 뭐 아주 명확하게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췌장 이제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췌장 뒷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제 걸리고, 췌장 앞부분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염려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